오케이. 자, 간단하게 이제 OT 좀 진행을 하고, 자, 이 OT 영상 이제 수요일 친구들에게 배부를 하고, 자, 수요일 날에 독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알겠죠? 오늘 독서 분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여튼지 간에 오늘 첫 주차만 그렇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저한테도 시간이 없었어요. 애들한테 수업 안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나영쌤 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주말반인 거야. 그래가지고 안내를 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자, 겸사겸사 이렇게 좀 자리를 시간을 갖게 된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분필 안 갖고 왔네. 자, 우리 잘 알다시피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 문학, 자, 이렇게 독서, 자, 크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죠. 수업 때 비중은 거의 문학에 조금 더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문학은 수특에 수능에 연계가 되는, 수능에 연계가 되는 뭐 위주로 정리한다고 했죠? 고전시가. 또 고전 산문, 또 현대시. 자, 요 세 개를 이제 빠르게 정리할 겁니다. 자, 오늘 고전시가 오늘 거의 고전시가 끝낼 거예요. 고전시가 끝낼 겁니다. 자, 여튼지 간에 그 수능에 연계되는 연계 확률이 100%인 고전시가랑 고전 산문 빠르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도 이제 연계가 되죠. 맞죠? 100% 연계입니다. 연계가 되는 이 세 작품 빨리 정리를 하고, 자, 5월 달부터는 자, 무엇을 위주로 한다? 현대소설, 수필. 자, 요거 위주로 할 건데, 요거는 수능 특강에 있는 현대소설하고 수필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현대소설은 수능 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현대소설하고 수필은 5월 달에, 맞죠? 좀 고난도 현대소설 수필 모아놓은 걸 가지고 문제풀이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 고난도 문제풀이를 하는 와중에 여기에 이감이랑 한수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감이나 한수라는 사설 모의고사는 9월 달부터 푸는 파이널 커리큘럼이죠. 호흡을 한 세 호흡 앞당겼습니다. 세 호흡을 땡겼어. 세 호흡을 땡겨가지고 이감하고 한수 중에서 이제 6평 대비로 나온 모의고사 문항 중에서 괜찮은 문항들 선별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재수종합반에서 이감하고 한수 6평 대비 모의고사를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해요. 단독으로 특강으로 진행을 하는데, 특강으로 진행을 한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좀 유의미한 문제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너희들은 내가 따로 문제 소팅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죽겠다. 보통 하나 하기도 힘든데 두 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열심히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수능에 연계가 되는, 자, 수능에 연계가 되죠. 수능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번 주 3월 달까지 인문 끝내고 이제 4월부터 이제 사회랑, 자, 과학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사회하고 인문 지문보다 이제 사회 과학이 보통 평균적으로 좀 어렵죠. 평균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사회지문, 이 올해 수특 사회지문이 좀 맛있어요. 맛있다는 게 뭐냐면 제재들이 다 쫄깃쫄깃해요. 다 사회 현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과, 자, 그리고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자, 그러한 제반 지식류를 설명하는 글들이 되게 상당히 좀 많아요.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13개의 제재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한 6개, 6개 정도 좀 어려운 거 있죠. 채권하고 환위험, 환리스크 관리, 환율에 관련된 부분과 채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채권의 할인율 같은 개념은 조금 진입장벽이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지문들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 여러분들에게 구조도 드리면서
정리를 조금 하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그래서 인문 독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지문도 있고 수업 시간에 진행하지 않는 지문들이 있는데 독서는 보조 자료가 제공이 된다. 자, 보조 자료는 독서, 구조도, 그다음에 단어. 자, 이거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 자, 어제 7층 프린터기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자료를 제가 어제 다 뽑지를 못하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중으로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오늘 중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끝나고는 못 드릴 것 같고, 오늘 중으로 복사해 고치면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휘 테스트. 자, 우리 어휘 테스트 뭐 보죠? 어휘는 독해다. 자, 책 좀 보여줘. 자, 요거 어휘가 독해다. 자, EBS에서 나온 거죠, 맞죠? 이거 자, 총 30강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4강씩 이번 주가 9에서 10일이죠, 맞나요? 9에서 10일. 4강 단위로 이제 어휘 테스트를 보고 매주 수업 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어휘가 독해다 하실 때 앞에 있는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밑에 있는 예문도 다 보시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풀이까지도 다 수행을 하셔야지, 맞죠? 점수가 좀 나옵니다. 맞나요? 맞아요? 저번 주 어휘 1등이 그렇다고 하네요. 자, 여튼지 간에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맞죠? 여기에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전쟁의 상은, 분단의 아픔, 뭐 이런 것들도 내고요. 오늘 문제 좀 스포하자면 피아노 건반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피아노 건반이 들어가 있어요. 건반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는과 반음의 개념, 맞죠? 플랫 뭐 이런 개념들을 얼추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맞죠? 전반적인 지식을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좀 해주세요. 알겠죠? 단순하게 그냥 단어를 1대1로 메타포식으로 그냥 A는 B다라는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알겠죠? 본인 걸로 만드세요. 자, 그리고 이제 클리닉은 기존 학생들한테도 이제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자, 클리닉은 자, 우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독서 평가원 기출 자료가 있는데, 자, 지금 기존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클리닉 때 평가원 독서 기출 자료 해가지고 자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 피드백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한 70%가 밀리고 있어. 맞지? 밀리고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현역 되게 공부할 거 많고 시간도 없고 그렇죠. 이해는 가는데 진짜 시간 잘 쪼개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맞죠? 공부해 주셔야 돼요. 맞죠? 뭐 어찌됐건 간에 하는 애들도 있고, 맞지? 뭐 이런저런 핑계로 못하는 애들이 있어. 맞지? 어찌 됐던 간에 하는 애들은, 맞지?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성적이 나왔을 때 이유와 근거를 만들고 있는 애들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현역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갔을 때 그 경험을 반추해 보자면 뭐 그냥 진짜 그냥 너무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시간 막 분 단위로 쪼개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클리닉 때 진행을 하는 평가원 기출 독서는 총 12 나누기 6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6세트. 총 6세트로 되어 있고 요거를 어찌 됐던 간에 5월이 되기 전에 끝내셔야 돼요. 5월이 되기 전에 4월 달 안에 이거를 끝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기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두 개 정도 지금 끝낸 상태일 거야. 맞지? 그러면 남은 4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남은 4개를 한 주에 하나씩 해가지고 밀리지 않고 끝내야 돼.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5월 초 중순부터 이제 실무 들어갈 거거든. 이제 실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맞지? 그 전까지 평가원 문제풀이 얼추 독서는 좀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클리닉 좀 밀리신 분들은 조금 힘을 내세요. 알겠죠? 힘내시고. 자, 그리고 클리닉을 일주일 단위로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죠. 자, 일주일 단위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이 피드백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자, 토요일 날 3일간 진행을 합니다. 월, 화, 토.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저녁은 재수반 애들한테 질문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넣어놨어요. 맞죠? 오지 마라. 꺼져라.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 낮에는 재종반 재수반 애들 막 질문 받아주고 이제 5시부터 이제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를 하거든요. 아무튼간에 월화 양일 저녁 그 5시부터 한 7, 8시까지 맞죠? 시간된 대로 클리닝 할 거고, 자, 토요일은 수업이 끝나는 12시 30분인데 저도 밥을 먹어야 되겠죠. 맞아요. 사실 저는 이 학원 밥 먹으러 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을 좀 보장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 밥 먹고 하면은 한 13시 맞죠? 한 10분부터 클리닉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13시 10분부터 대부분 저녁에 태영쌤 수업 듣더라고. 맞지? 그래가지고 저녁 수업이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 밥도 먹어야 되니까 17시 30분까지. 몇 시간이야? 4시간 정도 되죠? 이 4시간 되는 동안 자,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 근데 지금 나영쌤 반 애들이 합류를 해서 대부분 토요일날 클리닉을 가져가려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교쌤을 섭외를 했어요. 조교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조교쌤이랑 같이 토요일만 저랑 이제 조교가 같이 투트랙으로 클리닉을 돌릴 겁니다. 제가 클리닉을 조교한테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물리적으로 이 시간 내에 모든 학생들이 클리닉을 하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교쌤을 이제 섭외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클리닉 그 주 안에 해주려고 토요일날 못하면 제가 일요일도 나와서 해주거든요. 맞죠? 일요일도 나와서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소중하잖아. 근데 일요일 날도 저도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진짜 수업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일요일 날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수업 준비를 해야 돼. 나도 그래야지 이제 수업 퀄리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교쌤을 이제 섭외를 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 학생들을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학생들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 할 거고요. 맞죠? 이제 나영쌤 반에서 합류한 친구들 중에서 토요일 날 클리닉 하시는 분들은 조교쌤이 담당을 하실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로 조교쌤 그래도 작년 작수 수능 그 국어 100분이 100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괜찮아요. 실력 보장합니다. 선별했어요. 선별하고도 선별했어요. 작수 수능 국어 100분이 100. 하나 틀렸을 거예요. 원점수가 98일 거예요. 뭐 여튼지 간에 그리고 지금 성대 다닙니다. 대학생 조교이긴 한데 저랑 그 주말 그 1월 달부터 해가지고 호흡을 계속 맞췄기 때문에 맞죠? 괜찮습니다. 인성도 대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 시간대 클리닉을 클리닉을 못 받을 것 같은 친구들도 조교쌤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기존 학생들도 맞아요. 근데 나는 대학생 조교쌤 못 믿겠다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조금 나는 좀 그래도 모르는 거 몇 개 안 되고 모르는 게 몇 개 안 되고 한두 개 정도만 딱딱딱 이거 지문 설명만 해주면 되는 정도다 하면은 조교쌤한테 받아도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조교쌤은 자, 그 독서 피드백 자료 있죠. 그것만 피드백 해주십니다. 알겠죠? 뭐 다른 문학이나 언매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다 갖고 오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 자, 선택 과목은 언매랑 화작이 있죠. 자, 언매랑 화작이 있는데 언매는 언제 강의가 있어? 목요일 18시부터 20시 10분까지 100분 강의가 있어요, 매주. 근데 보통 태영쌤 수업이랑 겹치죠. 태영쌤 수업이랑 겹쳐가지고 영상 녹화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미 영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맞죠? 매주 영상을 받으셨을 건데, 커리큘럼만 단순하게 좀 설명드리면 현대문법 6주, 고전문법 2주, 아마 2주로 계산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1주가 더 추가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러프하게 보면 한 9주 커리큘럼인데 이미 우리가 4주는 끝냈어요. 맞죠? 4주는 끝냈고 나머지 5주 커리큘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념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보내드린 링크 보시면서 틈나는 대로 앞에 4주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통사론 현대문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론 2주, 형태론 2주, 자, 통사론 2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의문론, 의문하고 의문의 변동, 형태, 단어, 그리고 통사, 문장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끝냈어요. 여기까지는 얼추 끝냈고, 자, 다음 주에 이제 통사론 나갔는데,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시제, 높임, 피동, 사동,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통사론이에요. 아무튼 그거 2주하고 이제 바로 이제 고전 문법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게. 맞아요. 현대문법은 얼추 학교에서도 몇 번 돌리고 그랬어. 근데 고전 문법은 학교에서도 제대로 뭐 좀 돌리지 않더라고. 맞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잘 몰라. 자, 그래가지고 고전 문법에 힘을 엄청 줄 예정입니다. 고전 문법은 힘을 엄청 줄 거라서 뭐 앞에 고전 문법 들어갈 때는 앞에 현대문법 복습할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문법 할 때 나중에 복습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까지도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할 때 한 번에 끝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자, 그리고 화작은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해요. 화작은 지금 수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작은 주간지만 이감 엔제 주간지만 드리고 있죠. 주간지만 드리고 있는데 사실 화작은 이제 수업의 영향력이 크다기보다는 문제풀이의 양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작을 처음 접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저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재종반에서 하는 화작 개념 강의를 차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화작 개념 강의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어요. 맞죠? 기출풀이 하고 이제 문제풀이 순서 배우라고 뭐 그런 것들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 윈터 때 저한테 배웠던 거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막 문제 뭐부터 보고 이거 볼 땐 뭐 보고 이런 것들 짜임새 있게 이제 순서 조직하는 거예요. 순서 조직하는 거. 근데 화작은 주간지를 보통 4에서 6주차 정도를 이제 꾸준히 하게 하시면은 보통 14, 15분에 만점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답률이 보통 평균적으로 수렴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간지 꼼꼼하게 잘 푸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기타 주간지. 기타 주간지는 이제 공통 과목 수업 끝나고 이제 주간지를 드리는데 요즘 못 드렸죠.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주중에 한 권의 문제집이 좀 나갈 겁니다. 한 권의 문제집이 나갈 거고, 자, 그 문제집은 이제 기출 문제하고 이제 수특 문제 있죠. 기출 문제하고 수특에 있는 주요 연계가 유력시 되는 작품들 위주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게끔 문학 문제집은 따로 이제 다음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죠? 원래 이번 주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복사기가 작살나가지고 맞죠? 아무 고토 할 수가 없었어. 알겠어?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아. 오케이? 뭐 여튼지 간에 여기까지가 그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존 학생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자, 잘 들으세요. 자, 문학 기출 접근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학 기출 문제집 있죠. 뭐 매산문, 뭐 마더텅,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드리는 그 문제집을 이제 잘 참고해가지고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모든 교재나 이런 것들은 다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다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튼지 간에 자, 문학 교재비나 이런 것들은 6월 달에 들어오는 신규생한테 받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수강료만 내세요. 알겠죠? 자, 문학 기출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평가원 문제 있잖아. 평가원과 자, 교육청 할 거 없이 자, 문학은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 선지 정보를 적증 쌓아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문학은 해석과 분석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제가 3평 해설 강의 할 때도 잠깐 언급했었죠. 여러분들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 현대시 같은 경우에 3분에서 5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맞죠?
시인이, 그 똑똑한 시인이 몇 달에 걸쳐서 쓴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사기치는 겁니다. 화자 대상 정서태도 이러한 식의 연역적 접근법으로 이제 문학을 바라본다? 그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맞죠? 불가능해요. 이게 진짜 말만 그럴듯하지 그러한 식의 어떤 틀이 존재해가지고 그 틀을 그 작품에 딱 적용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보고 저건 저렇게 보고 이건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어때? 판단이 중요해요. 판단. 어차피 해석과 분석은 어디에서 해놨어? 선택지에서 1번에서 5번에 해당되는 선택지에서 이미 해놨다고. 맞지?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들을 보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문학적 재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자, 발문의 성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봐봐. 독서 같은 경우에는 부정 발문이 쉽고 긍정 발문이 어려워요. 맞죠? 부정 발문이야 옳은 거 4개를 지문에서 찾아서 하나하나 다 소거를 해가지고 남은 거 하나 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긍정 발문은 이제 지문에 있는 정보를 정리하고 생각을 해주고 이제 그 생각을 해준 정보와 선지를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야. 어떤 느낌이냐면 자, 문학에서는 자, 부정 발문이 매우 중요해. 자, 부정 발문이 중요해. 이거는 문제 풀 때도 중요하고 문제 풀고 난 뒤에 피드백 할 때도 되게 중요해. 알겠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푸는 모든 그 평가와 문학 문제들의 부정 발문 선택지들만 잘 정리를 해도 맞지? 이거 가져가. 선물이야. 선물. 가져가. 난 필요 없어. 자, 너희들이 푸는 모든 그 평가원 문제 문학의 부정 발문류의 문제들만 잘 정리를 해도 맞죠? 점수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학은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쌓아야 돼. 너희들이 그 실전 시험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맞죠?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개념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지. 맞아. 선험적인 지식이 필요해. 그 선험적인 지식은 어디서 쌓는 거냐? 평가원 교육청에 출제됐던 그 문학 작품들을 해석 분석해 놓은 선택지들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선택지들의 정보를 누적시킨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뭐 표현상의 특징이든 시어 시구의 의미든 뭐 그 해석이든 간에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를 풀어. 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으면 하나의 선택지만 틀렸고 맞지? 하나의 선택지의 분석만 틀렸고 자, 나머지는 어때? 나머지는 다 맞는 거잖아. 그러면은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답 맞췄네? 응, 역시 난 문학 천재. 뭐 이질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나머지 선택지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이 문학 작품의 어떤 특정한 표현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이것으로 해석을 했을 때 맞다 판단했거나 틀리다 판단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이 내가 사고했던 내가 이 선지의 표현과 대응되는 지문의 표현이 옳게 대응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답지에서 확인해야 돼.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답지에서는 이 부분을 답의 근거라고 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쌓아줘야 돼. 교정을 해줘야 돼. 어디에다가? 노트에다 다 정리를 해줘야 돼. 알겠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학은 계속 이러한 정보들, 특정 선택지에 대응되는 문학적 표현을 이렇게 해석 분석해 놓은 것들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고. 알겠어?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를 난 이걸 보고 판단했는데 이걸 영탄적 어조라고 했네. 물론 우리가 3월달 수업에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하긴 했지만 맞죠? 거기에 있는 예시들만으로는 부족해. 맞아? 계속 공부를 하고 쌓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 케이스들을 쌓아줘야 돼. 케이스들을.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학은 어떻게? 그렇지.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것은 그 전체 문학 공부에 있어서 40% 정도의 비중밖에 안 돼. 60%는 뭐냐? 정리야. 그 정리는 바로 뭐야?
작품 정리가 아니야. 작품 뭐 이렇게 해석하고 화자, 대상, 정서태 이런 거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 알겠어? 너희들이 정리한 거 절대 안 나와. 나올 가능성 진짜 희박해. 안 나와.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작품을 분석해 놓은 선택지들이 대응하는 그 작품의 부분들 있지.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야. 알겠어? 아, 평가원에서는 이러한 구절을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는구나. 이러한 정서 태도로 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쌓아가라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클리닉들은 맞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 검사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클리닉은 조금 더 빠듯해지고 해야 될 게 많아질 겁니다. 알겠어요? 6월 달까지 그렇게 좀 바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독서 클리닉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문학 클리닉까지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막상 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면은 까먹어. 대봉이가 뭐라고 했지? 이런단 말이야. 또 이따가 정리해서 좀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잘 하세요. 알겠죠?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알겠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알겠지? 자, 고전 시간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시간. 어디부터 하면 되니? 사후가 오륜가부터 하면 돼? 네. 좋아. 오륜가. 자, 8페이지 보세요. 자, 오늘 고전 시가 끝낼 예정. 고전 시가 끝냅시다. 아예 토요일은 문학만 하고 수요일은 독서만 해가지고 영상 공유를 해버릴까? 그럼 너희들 들을 수는 있겠어? 자, 여튼지 보겠습니다. 사실 국어가 그 제가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시간 반 충분했거든요, 고3들. 근데 요즘 국어가 할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수학처럼 일주일에 2번은 가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죠. 자, 볼게요. 오륜가. 자, 밑에 대봉태 칠판 이 부분에 좀 중요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을 하면 오륜 플러스 가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되죠. 맞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수능에 연계되는 고전 시간은 연시하고 가사예요. 연시하고 가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능 특강에는 연시하고 가사는 어떻게? 달달달 외우고 가야 돼. 내용 그냥 외우고 가야 돼. 알겠어? 자, 1등급 나오는 패턴은 고전 시가고 고전 산문은 아예 거의 그냥 작품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고 문제에서는 어디에 밑줄 쳐져 있냐 그것만 확인하고 들어갈 정도가 돼야 돼. 알겠어? 그래서 고전 시가 고전 산문 합해서 몇 분? 7분 내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자, 여튼지 간에 자, 오륜가를 보면은 오륜이라는 것은 삼광오륜. 뭐? 유교적 덕목. 자, 유교적 덕목인 상강오륜을 뭐하는 노래? 상강오륜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상강오륜 노래. 맞아? 자, 이러한 식의 어떠한 특정한 가치관을 노래하는 작품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맞죠? 무슨 목적으로 쓴 노래일까? 그렇지. 교훈적, 경세적, 교훈적, 경세적인 성격이 있다. 경세라는 것은 가끔 나오는 표현이죠. 세상을 깨우치다. 세상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경세적 성격의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화왕가도 그러한 성격이 좀 있어요. 맞죠?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근데 그 화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라는 지도자에게 이제 그 교훈을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좀 초점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기는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나 의도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목적 문학이라고 해요. 목적 문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서 문학에 있어서 목적성이 있는 목적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떠한 특정 가치관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작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을 볼게요. 자, 구성을 좀 보시면 자, 보통 구성을 보시면 5+3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지? 5+3 오륜가는 5+3이야. 5+3 그렇다면 첫 번째 1수에서 5수까지의 내용은 말 그대로 오륜에 대한 내용이야. 오륜. 맞아? 보시면 1수 부자, 2수 군신, 3수 부부, 4수 형제, 5수 부모. 맞지? 자, 이 오륜은 이 관계성. 이 각각의 오륜의 두 주체가 되는 그 오륜의 주체가 되는 두 존재를 상정을 하고 그 두 존재가 갖춰야 되는 바람직한 관계성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두 번째, 6수, 8수. 자, 이 6수에서 8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륜의 상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1수부터 5수까지는 이 오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각각 관계성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오륜의 내용들을 구체적인 상황, 사례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박선장. 자, 박선장 이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인데 오늘 좀 시간 많이 낭비했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자, 한마디도 못된 풀이 봄잇을 맞은 후에, 자, 1수에서 주로 쓰인 표현상의 특징은 뭐로 봐야 돼? 한마디도 못된 풀이 봄잇을 맞은 후에. 지금 원관념이 따로 상정되어 있죠. 자, 뭐예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오케이? 자, 은유가 쓰이고 있죠. 은유. 자,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메타포, 즉 은유 관계만 잘 이해를 하셔도 내용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마디도 못된 풀 어린 자식들이 봄잇을 부모의 사랑을 맞은 후에 입 넓고 줄기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 은혜 하는 무슨 뜻이야? 많이. 그렇지. 베리라는 뜻이야. 베리. 어디에서 온 표현이야? 하다에서 온 표현이죠. 하다. 맞아.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하다의 부사형이 하예요. 알았다. 자, 아래와 하다는 또 다른 의미긴 한데 그거 구분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고전시가 어휘들이 아래하나 이런 것들 안 쓰이고 현대어 해석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고전시가 어휘 해석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거 가르치면은 수업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만극하니 갚을 줄을 몰라라. 그렇지.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맞아? 자, 갚을 줄을 몰라라. 자, 여기서는 어미를 잘 보셔야 돼요. 갚을 줄을 몰라라. 자, 이거는 명령형 어미처럼 해석이 되죠. 갚을 줄을 몰라라. 근데 이거 명령형 어미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명령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탄형으로 봐야 돼. 영탄. 오케이? 감탄형 종결 어미로 봐야 돼. 몰라라. 알겠어?
그러니까 라로 끝나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명령형 종결어미 뭐 이런 식으로 청자의 태도 변화 촉구 뭐 이런 식으로의 정보로 바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낚시야 낚시. 자, 2수 갈게요. 자, 아무튼 1수의 관계성은 뭐야? 부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 자식. 오케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 부모 자식 간이라는 관계성에서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뭐야? 그렇지.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났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야? 여기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야? 그렇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자식은. 맞아?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읽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뭐 야식 먹고 잤니? 자, 이수 군신 볼게요. 임금과 신하죠. 임금과 신하. 임금과 신하 간에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뭐겠어? 충이겠죠. 충. 맞지? 부자 간에 요구되는 것은 효고. 이 임이 먹이시고 이 임이 이피시니 잘 보세요. 임이 임이시고 임이 이피시니에서 이제 임이라는 표현에 제가 좀 주목을 했죠. 임. 자, 고전 시가에서 임은 두 가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지? 태영아 여기 나오니? 여기 나와? 어디까지 나와? 여기? 아, 그래? 기가 막. 아, 그래요? 자, 김 PD 고마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고전 시가에서 임. 자, 밑에 적으세요. 밑에. 고전 시가에서 임은 자, 두 개야. 자, 작자가 작가가 양반, 남성일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뭐다? 임금을 의미한다. 맞지? 자, 근데 작가가 여성이다. 또는 평민이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지? 사랑하는 사람. 선생님, 근데 작가가 평민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작자미상. 작자미상. 알겠어? 평민은 작자미상이야, 작자미상.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작가가 이제 박선장이기 때문에 맞죠? 남성입니다. 남성 그 사대부예요. 근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성이 쓴 연시조는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맞죠? 그러고 보니까 여성이 연시조를 쓴 경우는 없네. 여성들은 가사들은 썼는데 여성들이 썼던 연시조?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맞아요. 자, 아무튼 이 임이 먹이시고 이 임이 입히시니 먹이시고 입히시니 이거 무슨 표현이야? 이거 뭐야? 뭘로 봐야 돼? 대구로 봐야죠. 대구. 맞아? 자, 대구로 봐야 돼. 자, 대구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대구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자, 반복이 대구지 얘들아. 근데 대구는 딱 두 가지 패턴이야. 두 가지 패턴이라 하면 맞지? 두 가지 패턴이라 하면 자, 첫 번째 하나의 행을 이렇게 양분하는 패턴. 맞지? A 구절과 B 구절. 오케이? 자, 두 번째. 행과 행이 어때? 행과 행이 대구 관계를 이루는 경우. 자, 두 가지라고 했어. 알겠어? 대구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구적 표현. 대구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것들은 싹 다 어디에만 한정된 표현이야? 고전 시가에서만 한정된 표현이야. 현대시에서는 대구적 표현에 디귿자도 안 나옵니다. 알겠어? 현대시는 대구적 표현 안 나와. 대구적 표현은 고전 시가에서만 물어보는 개념어야.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대구적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무조건. 유사관계로 보느냐 아니면 어때? 대조관계로 보느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 알겠어? 유사한 문장 구조의 패턴이 나타나는 A와 B가 맞지? A와 B가 서로 유사한 관계가 유사한 정보가 나열되는지 아니면 서로 반대되는 정보가 나오는지 맞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돼.
유사 정보라고 한다면 그 그 나열하는 속성을 강조하는 거겠지. 대조되는 속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나눠가지고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면 돼. 알겠어? 자, 이건 정형화된 패턴이야. 알겠어? 의미를 해석을 해보고 비슷한 내용이 나열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나열되고 있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서로 반대되는 관계인 것 같아. 그러면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찾아서 무조건 판단을 해주셔야 돼. 무조건 나눠놔야 돼. 알겠어? 지금까지 나왔던 대구의 모든 그 표현들은 맞죠? 이런 식의 관계성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 자, 비슷하게 현대시에서는 이 대구라는 표현 대신에 뭐가 나와? 현대시에서는 뭐가 나와? 현대시에서는 통사구조의 반복이란 말이 나오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맞죠? 자, 이런 식의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타나는데, 통사구조의 반복은 대구와 달리 어때? 대구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사구조의 반복은 어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어때? 특정한 문장 구조, 서술어 구조가 같다고 한다면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표현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 맞지? 대구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양옆으로 붙어 있거나 위아래로 붙어 있거나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대구는. 근데 통사구조의 반복은 좀 떨어져 있어도 돼. 맞아? 몇십 줄 떨어져 있어도 가능해. 알겠어? 통사구조의 반복, 어미의 반복도 마찬가지야. 어미의 반복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대시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 통사구조 또는 어미가 선택지에 있다? 그러면 어때? 거리와 상관없이 유심하게 봐야 돼. 거리와 상관없이 유심하게 봐야 된다고. 자, 아무튼 간에 작가가 남성, 그 연시오이기도 하고 이제 작가가 남성이니까 임은 누구야? 더 킹 흐름이야. 더 킹. 오케이? 이미 먹이시고 이미 입히셨다라는 거야. 맞지? 10번을 죽고 산들 임의 덕을 잊으려나? 임의 덕, 임금의 덕을 잊을 수 있다 없다? 잊을 수 없다. 자, 서리법 EX. 자, 부정평서문으로 치환했을 때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죠. 서리법 O. 자, 만일에 대의는 뭐야? 큰 뜻이죠. 맞아? 이것은 바로 뭐야? 임금에게 가야 되는 충의 의미야. 충. 임금에게 충성심을 가야 되는, 충을 다해야 되는 그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종놈, 천인, 맞아? 하인, 종놈과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다. 종놈과 다를 바가 없다. 서리법입니다. 알겠어? 임금에 대한 이러한 충성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와 다를 바가 없다? 종과 다를 바가 없다. 오케이. 자, 군신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볼게요. 부부끼리 갖춰야 되는 그 관계성에서의 오륜의 내용 뭔지 보겠습니다. 자,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 하니. 자, 여기서 두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성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성이에요, 성. 이름 앞에 붙는 성 있죠, 성. 성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뭐? 동성동본이 혼인 자체가 금지되었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동성동본이라는 건 뭐야? 그렇지. 근데 그 김이 뭐 본관까지도 같은 거야. 그렇지. 태영이 무슨 김씨야? 예안? 김씨손. 잠깐 김씨 또 누구 있지? 무슨 김씨야, 민선? 경주김? 얘네들은 이제 그 성은 같지만 그 본관이 좀 다르죠. 그럼 너희 둘은 어때? 결혼을 할 수가 있어. 혼인을 할 수가 있어서 법적으로. 근데 만약에 태영이도 경주 김씨고 민서도 경주 김씨다. 그러면 어때? 결혼이 불가능했다고. 동성동본 혼인 금지. 맞아? 이게 폐지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몇십 년 안 됐어요. 맞아요. 나한테는 얼마 안 됐지만 너희들한테 머나먼 얘기구나. 태어나기 전 얘기구나. 적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아무튼 간에 자, 본이 다른 성씨 두 명이 한데 모여서 함께 늙어
함께 늙어 죽자 하니. 자, 무엇을 맺었다라는 거야? 100년 가약을 맺었다라는 거야. 자, 100년 정호, 긍정적인 감정이야. 100년 동안 좋은 감정이야. 여기서 더하랴마는, 더 좋겠냐마는,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긴 한데, 자,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도 서로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 안이 있겠느냐. 자,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서로야, 서로. 서로. 그러니까 삼수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수하고 2수는 어때? 아무래도 아랫사람들, 즉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맞죠?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수는 어때? 신하와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임금에게 어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 서로 잘 해야지 부부간의 정과 이러한 오륜이 잘 지켜진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형제. 자,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자, 차례야 다를지라도, 그렇지, 먼저 태어난 것과 뒤에 태어난 것, 자, 그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 앞뒤에 달려서 한 젖으로 자라났다. 그렇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리. 자, 이 뜻이라는 것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는 사실. 맞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금수만도 못한다라는 거야. 맞아?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형제가 앞에 나니 뒤에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형제 간에 뭔가 형과 누나가 있으면 동생이 뭐 누나나 형한테 뭐 잘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니야. 그런 메시지가 아니야. 어떠한 메시지야? 아, 둘 다 근본은 같다라는 거야. 맞지? 둘 다 근본은 같기 때문에 서로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서로 뭐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것도 어때? 서로라는 관계성이 완성이 돼. 알겠어?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는 오빠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서로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자, 그 다음 부모. 이건 친구 관계죠. 친구. 자, 남으로 생긴 것이 이토록 친우할자. 가족도 아닌 남처럼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긴 것이 이토록 친할 수 있겠느냐? 친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 맞아?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랴. 손잡고 말할 때, 친구끼리 손잡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어깨만 서로 두드리겠느냐?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 신을 잊지 말으리라. 자, 이게 핵심적인 표현이죠. 친구 간의 믿음을 어때? 버리지 말라. 오케이? 친구 간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것도 서로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네요. 참고로 뽕밭이 바닷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뭐 사자성어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뭐죠? 혹시 아시는 분? 뽕밭이 바닷물이 되었다. 상전벽해. 좋아. 잘해. 근데 오이 점수는 왜 그 모양이지? 농담이야. 자, 농담이야. 오이 좀 외워줘라. 오케이. 아, 맞아. 그 오이 책이 없었지 저번 주에. 이해되네요. 자, 요즘 치열한데, 자, 아직 보상이 지급이 안 됐어요. 자, 아직 보상이 지급이 안 돼가지고, 다음 주 주말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좀 지급을 하겠습니다. 좀 한 번에 지급을 할게요. 절대 안 떼먹어요.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떼먹고 내가 이런 거에 막 무너지거나 이러진 사람 아니야. 다 줄 거야. 다 줄 건데, 그건 있어요. 별 3개 들어간 친구 있죠. 별 3개. 그러니까 랭킹 그 3등 안에 이제 3번 이상 들어간 친구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조금 특별한 선물. 알겠죠? 한 3만 원에서 5만 원대로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제가 보내드립니다. 알겠어요? 별표 별 3개 이상 달성하게 되면.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꼭 약속했어요. 제가 영상도 찍어놨는데, 맞지? 증거도 남겨놨어. 내가 안 주면은 사람 새끼야? 내가 이거 안 주면 내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어. 오케이? 자, 당호가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어졌으니, 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순시대는 알아두세요. 중국에서 있었던 태평성대를 의미해요. 맞아? 중국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가 언제다? 요순시대. 오케이?
자, 요순 시대가 이제 끝나고 문화와 문물이 번성했던 한당 송나라의 시대가 이어졌으니, 즉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중국의 그 나라의 시대 변화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말이야. 천지가 오래거니 세상돌이 아니 변할손가. 그렇지. 여기서 일수에서 말했듯이 일수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한 표현이야.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는 표현.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천지가 오래거니, 천지가 오래됐다. 그만큼 시간이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세상돌이가 아니 변하겠느냐. 세상돌이가 시간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많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지?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맞아, 중국의 요순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유교 사상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유교 사상 자체는 정말 오래된 거야. 그래서 세상의 도리가 무조건 이 유교 사상, 세상이 변했던 것처럼 유교 사상도 변해야 돼. 하지만 진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일곱 구멍으로 가졌으니, 일곱 구멍을 가졌다는 것은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야. 맞아? 즉 사람으로 태어났으니야. 왜냐면 사람의 구멍 몇 개야? 7개야. 입 하나, 둘, 5, 7. 오케이? 얼굴에 있는 구멍. 맞지? 자, 얼굴에 있는 7구멍을 가졌으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오륜이야 모르겠느냐. 오륜을 알 수밖에 없다. 맞아? 그래서 이제 육수 같은 경우에는 자, 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자, 오류는 뭐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죠? 시간이 흘렀어도 오류는 중요하다. 이 새끼들 605에 짱 박히는 거 아니 705에 짱 박히는 거 아니야? 야, 문자 못 받았어 근데? 진짜? 야, 문자 보냈었는데. 야,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자, 칠수 보겠습니다. 자, 칠수는 자, 학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학문 수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학문 수양에 관련된 내용. 자, 가볍게 보자.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이 없어. 기숙 당서를 불관이 여기느냐, 중요하지 않게 여기느냐. 서리법일까 아닐까? 옷밥이 부족해서 예의 차릴 겨를이 없어. 기숙 당서, 그 참고서야, 참고서. 맞지? 공부해야 되는 참고서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느냐. 이거는 서리법이 아니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공부 안 하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는 거죠. 자, 학문 수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게 칠수입니다. 자, 팔수는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 자,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미워하면 갈 데가 없어. 자, 한 고을이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리리. 자, 여기서 무슨 법이 쓰였을까요? 여기서 쓰인 표현상의 특징이 뭘까요? 이웃, 한 고을, 한 나라. 뭐라고? 그렇지. 여기서는 뭐가 쓰였어? 그렇지. 점층법이 쓰였지. 점층법이. 맞아? 이웃에서 이웃이 모이면 한 고을이, 한 마을이 되고, 한 마을이 모이면 어때? 한 나라가 되니까. 맞지? 점층법이 쓰였어. 자, 여기서는 이웃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생기는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자, 마라라는 무슨 어미? 명령형 어미가 쓰여있죠. 명령형 어미. 자, 명령형 어미는 고정값이 있어. 디폴트값. 뭐? 청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시킨다. 촉구. 자, 청자의 태도 변화 촉구. 명령형이 청자의 태도 변화 촉구. 자, 같이 움직이는 정보니까 맞지? 자, 자연스럽게 하나의 정보인 것처럼 인식하시면 돼요. 선택지 보실 때. 자, 100년도 못 살 인생이 그러그러 어떠리. 그냥 100년도 못 살 인생, 인간의 인생 100년도 못 살죠. 맞죠? 조선시대는 또 기대 수명이 엄청 짧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냥 좋게 좋게 잘 지내자. 맞지? 이웃 간의 그 화합과 도리를 강조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기대수명에서 나오는 말인데, 기대수명에서 하는 말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러시아 있잖아, 러시아. 요즘에 이미지가 좀 나락으로 가긴 했지만, 러시아. 러시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불곰도 있고, 불곰하고 이제 보드카. 보드카는 상당히 독주야, 독주. 막 40도에서, 알코올 도수가 40도에서 막 80도 이렇게 돼. 감이 안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주 향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먼저 마셔보거나 가족끼리 이렇게 마셔본 적이 있을 거야. 엄청 쓰잖아. 그 소주도 한 14도, 15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그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맞지? 막 40도에서 80도 되는 이 보드카를 하루에 막 몇 개씩 막 마신단 말이야. 장난 아니지. 근데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남성들은 여러분들 나이일 때 있죠. 여러분들 나이일 때부터 보드카를 막 하루에 한 병씩 마시고 이런단 말이야. 맞지? 학업 스트레스 보드카로 막 해결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빨리 죽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40대, 50대의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50대 남성의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나라가 러시아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보세요. 60대의 남성 사망률은 러시아 남성이 제일 낮아. 맞아. 60살까지 산 사람이 없어. 60살까지 산 사람이 없어가지고 60대의 그 사망률은 통계에 잡히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갑자기 막 사망률이 급 낮아지는 거야. 뭐지? 갑자기 뭔가 50살만 넘어 살면 뭐 오래 살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오륜가 끝내고요. 자, 다음에 적용학습 6, 김진영의 북천가 보겠습니다. 북찬가가 아니라 북천가야. 북천가. 알겠어? 북찬가가 아니라 북천가입니다. 북찬가도 있고 천가도 있어요. 북찬가, 천가. 자, 일단은 자, 여기서부터 구조부터 잡고 갑시다. 자, 일단은 북천가. 가사죠. 가사고, 가사는 늘 이제 연시조랑 같이 출제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이 가사는 종류가 중요해. 가사의 종류. 자, 이 가사의 종류를 정해주는 게 중요해. 가사는 딱 두 가지만 정리하면 돼, 얘들아. 누가 썼냐, 무엇을 썼냐. 누가, 무엇.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누가, 무엇. 오케이? 자, 누가는 양반이 썼으니까 양반 가사야. 오케이? 그럼 뭐가 있느냐? 평민하고 누구 있어? 규방 여성들도 있어. 맞지? 자, 양반 가사고요. 자, 무엇을 썼냐? 유배를 소재로 썼습니다. 유배 가사예요. 유배 가사. 오케이? 근데 이 작품은 유배 가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삶과 틀이 나타나지 않아. 보통의 유배 가사라면 어때? 막 개고생을 하면서 참회를 하거나 임금에 대한 뭐 충성심이 변함없이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이러한 유배지에 보냈던, 맞지? 그 정치적 정적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적강 모티브가 쓰여가지고, 맞죠? 임금님을 막 옥황상제 뭐 이런 식으로 빗대어가지고 막 자신의 어떠한 절실함을 호소하거나, 뭐 그러한 식의 뭐 정보들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이 작품은 유산가. 이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유산가 성격의 유배가사. 이게 유산가 성격의 유배가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모순적인 표현이야.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맞아? 모순적인 표현이야. 면이 없는 짜장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유산가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유산가는 올해 수능에서 제가 조금 문학에서 좀 미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산가는 바로 뭐냐면 산수구경을 소재로 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 산과 물, 맞지?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관동별곡처럼, 맞지?
반동배국처럼 이제 산을 유람하면서 자연을 유람하면서 자연의 경치 감상하고 경치 막 살아있네 막 이런 식으로 감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재로 한 노래를 유산가라고 해. 그러면 왜 모순이라는지 알겠지? 아니 이 새끼 유배지에 왔는데 왜 유산을 하고 있어? 이래야지 정상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정체성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자, 이 작가는 유배지에 왔는데 왜 이런 유산적 그 유산가 성격의 이제 유배 가사가 나타나느냐? 자, 작가의 이런 특이한 배경이 있어. 특이한 배경.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가의 유배 형식이 좀 특이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작가는 그 큰 죄로 유배로 온 게 아니야. 큰 죄로 유배로 온 게 아니야. 맞지? 큰 죄로 유배로 온 게 아니고 다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억울한 상황인데 그냥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철종이 얘한테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야, 이거 그냥 아무래도 이거 처리가 안 된다. 그냥 네가 이번에 손해 본다 치고 좀 쉰다 생각하고 좀 내려갔다 와라. 임금님이 좀 부탁했을 정도야. 맞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뭐 크게 자기가 막 잘못해서 막 그 유배지에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지도 않아. 맞아? 그럴까요? 제가 좀 쉬었다 올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또 유배지 자체가 자, 국경 근처야. 자, 유배지가 국경 근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경 근처 유배지라고 하면은 누가 많겠어? 문인과 무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의 비중이 많겠어? 문인과 무인. 무인은 군인이야. 군인, 솔저라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많겠니? 아니면은 공부를 하는 양반인 문인들이 많겠니? 펜은 칼보다 강하니까 문인들이 펜 들고 싸워? 거기 국경 지역에서? 아니야. 압도적으로 군인들이 많았겠죠. 문인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 유배지 특성상. 근데 작가는 누구야? 작가는 문인이란 말이야. 나름 또 꽤 날렸던 문인이야.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문인이 희박한, 문인이 이제 많이 없는 그 지역에 문인 출신의 작가가 이제 유배지에 갔다? 이러면 어때?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문인이 희소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화자는 어때? 결과적으로는 어때? 결과적으로는 자, 대접받으며 평온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맞아? 막 이 고을의 사또도 막 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대접을 해줘. 에스코트를 해줘. 막. 그렇기 때문에 어때? 이게 포인트야. 풍류. 자, 다른 유배 가사에서 나오지 않는 맞죠? 유산과 풍류의 정서가 드러난다라는 게 이게 이 작품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원래 유배 귀향을 가게 되면 유배지 그 내에서 맞아? 그 유배지 내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허름한 초가집 반경 100m 이상으로 외출을 못 해요. 무조건 그 초가집 안에 짱 박혀 있어야 되거든. 짱 박혀서 그냥 뭐 책 읽고 책 쓰고 뭐 그것밖에 못 해. 근데 얘는 어때? 얘는 막 사또가 막 찾아와. 어이구 어르신 저기 산수 구경 좀 가실까요? 그러면 좋지 하면서 막 가는 거야. 막 가. 근데 가는데 기생 끼고 술 끼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산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는 거야. 맞지? 그러한 좀 말도 안 되는 성격의 노래가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사실 북찬가가 나온 줄 알고 북찬가로 이제 그 뭐지 자료를 딱 모아놓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북찬가야. 이런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작품 볼게요.
자, 표현상의 특징은 본문에서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본관은 여기서 본관사또. 본관사또는 뭐냐면 유배지, 귀양지를 관할하는 사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자, 김교리, 화자요. 자, 화자. 자, 대화 상황이죠. 김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은 북관 수령들 다 아는 바요. 지금 뭐야? 이 주변 고을을 다스리는 모든 수령들, 이 수령들이 다 알고 있대. 맞아? 너가 이렇게 유배지에서 네가 지금 죄 없이 온다라는 사실은. 그리고 온 백성이 울었대. 김교리 너가 유배 간다는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이 울었대. 자, 과장법이죠. 과장법. 위에다 과장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조금 더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그렇지. 내가 위로해 줄게. 막 이러는 거죠. 자, 악공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어때? 유배지에 간 첫날부터 본관 사또가 불러가지고 막 위로해 주면서 어때? 막 놀자 막. 자, 여기서 본관 사또가 하는 말을 자, 간접 인용으로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중요한 건 인용이 중요해요. 인용. 제3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인용. 오케이? 자, 인용하고 있는 말은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랑 구분해야 돼? 대화 또는 대화의 형식이 나타난다 라는 표현으로 낚시를 할 거거든. 절대 아니야. 대화, 괄호치고 형식이야, 얘들아. 제3자의 말이 인용됐다고 해가지고 대화가 쓰인 건 아니야. 알겠어? 대화가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화, 컨버세이션은 뭐야? 말을 건네고 그 청자가 내가 건넨 말에 대답을 하는 게 대화야. 맞아? 얘는 제3자가 나한테 한 말만 내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라고 볼 수는 없어. 알겠어? 흔히 나오는 함정 패턴이야. 자,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 온 사람이라, 자, 그러나 나는 그래도 유배지에 온 사람인데, 맞죠? 나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 맞지? 자,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풍류 무엇이냐?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유배지에 왔는데 꽃자리에 손님 대접 뭐 하면서 이제 기생을 부르면서 이러한 식의 풍류를 즐긴다는 것이 이게 다 뭔 말이냐? 서리법이에요. 이게 다 뭐냐? 그래서 일일이 다 물리쳐서 야, 그래도 야, 좀 그렇지 않냐? 좀 저리 가라. 나 혼자 있고 싶다. 하면서 일일이 다 물리치고 혼자 앉아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하니 뭐 책 읽고 뭐 기타 등등 맞아? 책 읽고 뭐 플래너 쓰고 뭐 그랬겠죠. 자, 경내한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그렇지, 마을한 선비들이 내가 유배지에 왔다는 사실, 맞아? 문인 출신인 내가 글 좀 썼다고, 자, 그 좀 유명했던 내가 나의 소문을 듣고 나에게 배우기를 청하며 막 구름처럼 모여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 오고 두세 오니 60명이 되는 거냐. 6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 맞지? 일타강사네요. 책기고와 배움을 청하고 글재 내어 골라 부탁하니. 글재, 여기서 글재는 과거 시험 예상 문제. 그러니까 화자는 그래도 과거를 급제했기 때문에 어때? 중앙에서 벼슬을 하고 그리고 벼슬을 하다가 유배지에 온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무인들이 많았던 이 지역에서는, 맞죠? 문인들을 위한 과거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은 뭔가 정보가 부족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자한테 막 그런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야. 자,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지. 이 선비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국경 지역의 수령 관장 무장만 보다가, 누구만 보다가? 그렇지. 이러한 군인들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문관의 명성. 그렇지. 화자는 이제 문관이잖아. 문인이잖아. 문인의 명성을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자, 내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가 없어. 내일. 그렇지. 유배지에 온 나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누구를 가르치고 말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 맞지? 아무리 사양을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상황이 좀 그래요. 제가 좀 제자 받거나 뭔가 가르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제 이렇게 사양을 했지만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 사람들이 어때? 포기하지 않고 막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맞아? 밤낮으로 끼고 앉아 근로세월 보내도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 막 나한테 뭐 알려달라고 정보 좀 주세요. 막 이렇게 그 달려드는 이 시골 선비들을 다 물리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받았다? 제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별표. 자, 사실관계 파악으로서 알아두세요. 사실관계 파악.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전 시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해석만 잘 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있죠. 자,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자, 심심하면 글을 외우니, 자,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술에 마음을 붙여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날 보내다. 자, 시와 술에 마음을 붙여서 편히 나를 보냈대. 맞아? 자, 지금 동그라미는 화자의 유배 생활을 위로하는 매개물인데, 자, 보세요. 이 작품의 포인트야. 이 작품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즐기고 있는 게 포인트? 풍류를 즐기고 있는 게 포인트. 맞아? 그래서 시와 술에서 이 술은 자, 무슨 기능도 한다? 그렇지. 풍류를 더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알겠어? 제정신이 아니지? 맞아? 이런 유배 생활이면 할만하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볼게요. 자, 가을바람에 놀랍게니 변방산에 설이 왔네. 가을바람하고 설이는 자, 계절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소재겠죠? 맞아요? 자, 설이는 무조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야, 얘들아. 자, 남쪽 안을 바라보면 기러기가 처량하고, 자, 그리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자, 여기서 기러기가 처량하다는 것은 자, 누구의 감정이 이입됐어? 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야. 맞지?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인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고 있다?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남쪽을 바라보다가 어때? 북방을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까 화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지. 자, 시선의 이동에 관련된 정보인데 표현상의 특징으로 나오기 되게 좋아. 이런 정보는 표현상의 특징 물어봤을 때 나오기가 되게 좋아. 자, 그리고 개가죽 상하이는 상놈이 다 입었고 조밥피박 기장밤은 주민의 양식이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화자의 시선이 넓어졌잖아. 맞지? 쭉 둘러보는 거야. 이 변방, 국경 변방에 있는 이 지역들을 쭉 둘러보면서 주민들의 생활상을 관찰을 하는 거지. 주민들의 생활상을 관찰하니까 어때? 되게 주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 그 묘사의 기법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지. 자,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주인, 자, 화자를 배려한 인물들이겠죠. 본관은 본관 사또, 그리고 주인은 화자가 유배지에 가 있는 그 집, 주인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이런 힘든 유배 생활을 한 달 반이나 버티게 되겠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정리할게요. 중략. 자, 중략 부분에는 맞죠? 본관 사또, 본관을 제안으로 기생 2명과 함께 근처 산으로 이동하여 자, 풍류를 즐긴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이제 중략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수록 외 부분이겠죠. 여기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자, 공간의 이동. 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겠지, 당연히. 맞아. 공간의 이동이 당연히 나타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생동감이 있는, 그리고 속도감이 있는 전개가 드러나요. 생동감, 속도감 있는 전개가 드러나는 부분이 이 중략의 생략된 부분인데 한 두세 줄, 세네 줄 정도가 이제 쭉 제시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건이 다 벌어집니다. 맞죠? 이렇게 누워있는데 본관 사또 가가지고 뭐 이제 산에 가자 제안하니 나도 이제 그때구나 뭐 이렇게 여러 번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산에 따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산에 결국 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 몸이 잃은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산이야, 산. 장소의 이동이 나타난 거야. 맞지? 산을 올라간 거야. 이 몸이 이룬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평생 인연으로 선계의 자취 남겨. 자, 어때? 선계의 자취 남겼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또 무엇으로 인식하는 표현? 신선으로 인식하는 표현인데 정철의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바람에 부는 듯이 이 광경을 보는구나. 구나는 무슨 의미? 감탄형 종결어미, 영탄법이죠. 영탄법. 오케이. 풍경에 대한 감탄이야. 자, 연적봉 지난 후에 선현을 따라가니, 자, 공간의 이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솟아있고,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광경을 묘사하는 부분은 31에서 32. 오케이? 자, 31에서 32는 자, 눈에 보이는 광경을 대구를 통해 가지고 묘사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상승 이미지는 나타나고 있지만 역동적 이미지. 자, 솟아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대상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야. 맞지? 높게 솟아있다라는 것은 그 상황적 표현이지. 맞지? 동작에 관련된 표현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자, 여기서 매양은 술잔 들고 만장은 한국조 부르고 만광은 한국조 부르고 청각적 심상이지. 자, 기생이 막 노래 한 곡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군산으로 앉은 모습 분명히 꽃으로다. 자, 매양이라는 기생은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군산월이라는 기생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지. 오케이? 로다는 감탄형 종결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탄적 어조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같은 영탄적 어조지만 그 감탄하는 대상이 달라. 이건 자연 경치에 대한 예찬, 이것은 어때? 군산원이라는 기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오케이? 이런 것들 뭐 잘 조심해 하셔야 되고. 자, 오동나무 거문고의 금실로 줄을 매어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곳건이야. 가냘픈 손뼉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자, 여기까지 36에서 38은 다 군산월에 관련된 자, 표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산월이 오동나무 거문고에 금실로 줄을 매어가지고 어때?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거야.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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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연주를 시작하는 거지. 그 연주를 하는 모습, 거문고를 타는 모습이 어때? 아, 모습도 아름답거니와 그 가냘픈 손끝 끝에 튕겨나오는 그 아름다운 음색의 선율이 너무나 화자의 마음에 든 거야. 맞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맞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자, 너의 거동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 하겠구나. 맞지? 군명이라는 것은 맞아? 군명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이야. 임금의 명이 아무리 엄하여도 맞지? 아, 너를 보면은 못 참겠구나. 이런 표현이죠. 맞죠? 정신 나갔어요, 지금. 자, 군산월의 미모에 대한 예찬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미인 앞에 영웅 열사 없다는 말은 역사책에도 있으니라. 내가 너한테 반할 수밖에 없다. 맞지? 역사적으로도 많은 영웅 호걸들이 미인한테 반해가지고 뭐 그렇게 정신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표현이죠. 맞죠? 여포도 막 그 초선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걔한테 이제 여성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것처럼. 자, 내 마음 단단하나 너한테 큰 소리 치겠느냐? 자, 너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내 마음은 단단해. 내 마음은 유배지에서 뭔가 정신 수양도 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도 단단한데 하지만 너 앞에서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겠죠. 자,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내가 너를 본 것이 큰 병이고 안 본 것이 약일런가라는 것은 맞지? 너를 보고 나서 뭐가 생겼다는 거야? 상사병이 생겼다는 거야. 맞지? 자, 이천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자, 단정한 몸. 자, 이건 화자를 의미하는 거야. 화자.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천리 변경에서 내가 이러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자란 것이 다 모두 다 너 덕이로구나. 화자가 이 귀양살이를 힘들지 않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의 은혜를 자, 군산월에게 돌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양금 연주 끝낸 후에 누가? 군산월이 자, 절집에 내려왔어. 절집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제 절에 갔다는 거야. 절. 맞아. 배고파서 절밥 먹으러 간 거야. 산승의 음식 보소 정갈하고 향기롭다. 그렇지. 자, 스님들이 먹는 음식을 이제 같이 먹는 거야. 맞아. 템플스테이 해보면 알겠지만 절에 가면 뭐 줘요? 비빔밥 주죠. 나물 비빔밥 주잖아. 맞지? 바가지에다 나물 막 비벼가지고 막 신나게 먹은 거야. 신나게 이제 비빔밥 한 그릇 때린 거야. 자, 이튿날 돌아오니
자,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돼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과거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어. 맞지?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고 이 회상돼서 놀던 일은 칠보사는 유람한 일인데 이건 기생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경치 구경을 한 일을 말하는 거야. 자, 하늘 끝 나그네 화자를 비유합니다. 이럴 줄 알았던가. 그렇지. 나 유배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풍류를 기생 끼고 막 술 먹고 경치 구경하고 이럴 줄은 절대 몰랐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각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각성이 나타나. 49번부터. 자, 어떠한 각성이 나타나느냐? 자, 흥 닿아요. 자, 이제 풍류가 다 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순호를 불러서 분부하되, 자, 칠보산 유산 때에는 본관이 보냈길래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워 불안하다.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그렇지. 화자가 이제 그 우두머리 종인 순호를 불러가지고 다시는 기생 출입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부분이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때? 그리고 나서 난 정신 차렸어. 아, 이제 기생이랑 이제 술 먹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유배 생활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 그냥 선비들만 데리고 술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맞지? 기생만 안 데리고 가면 되겠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선비만 데리고서 시집고 술 마시니 청사는 글이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이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 된다. 대구법이 나타나고 있어. 자, 여기서는 이제 기생 없이 선비들만 데리고 순수하게 풍류를 즐기는 모습. 맞아? 자, 56번. 군산을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겠지. 군산을의 고운 모습을 담고 있는 꿈에서 깬 듯하다라는 것은 군산어를 드디어 잊게 됨 이라는 표현이겠지. 자, 군산어를 드디어 잊게 되었다. 그러니까 군산어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군산어의 고운 모습을 담고 있는 그 꿈에서 깨어난 듯하다. 오케이? 아니면 여전히 미련을 가진 모습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건 해석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군산을 고운 모습을 담고 있는 꿈.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이제 의미 구조를 잡으면 1번 해석이 되는 거야. 군산을의 고운 모습을 담고 있는 꿈에서 깬 듯하다 하면 1번 해석. 오케이? 근데 군산을 고운 모습까지만 묶어주면 어때? 2번 해석이야. 군산을의 고운 모습이 방금 꿈에서 깬 듯이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맞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이라 힘들죠? 자, 지금 쉬는 시간 가져갈 건데 조금 너무 피곤하다 싶으시면 지금 교무실로 오세요. 바카스 하나씩 줄게. 오케이? 자, 바카스 졸라 많습니다. 몇 박스 사놨어요. 자, 쉬는 시간 10분 가질게요. 자, 10분 이후에 단어 테스트 보겠습니다.